주제는 서버리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서버리스 혹시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면 서버리스 가지고 뭔가 본인이 프로젝트나 아니면 배포를 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따로 제가 봤을 때는 없던 것 같고 이번 석세스 하실 때도 대부분 거의 EC2나 GCP 가지고 이제 컴퓨터 엔진 가지고 그 배포를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프론트도 버셀로 거의 대부분 배포를 하셨죠.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버셀도 서버리스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서버리스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처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원래는 이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그 서버리스 AWS 서버리스가 좀 궁금한 게 많아져가지고 그 AWS 코리아에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들어보고 좀 정리를 해본 거라서 그런 출처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나중에 AWS에 람다 서비스가 있어요. 그 람다 서비스에 나오는 것도 공식 문서에서 많이 발표해온 것들인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리스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버리스 정의를 보실게요. 자,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관리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클라우드 환경이랑 서버의 관리 없이 라는 거에 강조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뒤를 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서버리스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자, true on demand라고 적어놨어요. on demand가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준다는 뜻이죠. 자, 무슨 뜻이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는 개념을 살짝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갑자기 포카칩 2조각이 땡겨. 2조각이 땡기는데 2조각을 먹으려면은 어디 CU 가가지고 포카칩을 2조각만 주세요 할 수가 없죠. 뭐 어디 옆에 있는 만재 포카칩 먹고 있는 거 뺏어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제가 먹으려면은 포카칩을 사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딱 2조각만 1조각 먹고 싶은데 저렇게 벌크로 포장되어 있는 포카칩을 사야 돼요. 자, 코드로 살짝 넘어갈게요. 저는 그냥 이런 보이시죠? 저 펑션 add x 더하기 y를 x랑 y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둘을 더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싶을 뿐인데 저거를 저 0.01초도 안 걸리는 저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AWS 콘솔을 로그인해가지고 EC2 들어가가지고 인스턴스 만들고 이런 프로비저닝을 전부 다 한 다음에 웹포까지 하는 게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5분은 걸릴 거다라는 게 저희 지론이에요. 우리는 0.01초만 웹포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람다라는 AWS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버리스를 사용을 하면은 진짜로 저 애들한 함수가 걸리는 소요 시간만큼만 우리가 서버를 빌릴 수 있다는 게 서버리스라는 겁니다. 자, 서버리스가 아닌 환경에서 만약 우리가 서버를 배포한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그 물결 표시되어 있는 게 사람들의 접속량이랑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뭐 커뮤니티를 배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용자 수를 저만큼 나온다는 통계로 가정을 하고 서버를 배포한다 하면은 서버의 최소 그 우리가 서버를 세팅할 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세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피크로 잡아놨던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은 시간대를 예상을 하고 그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양을 봐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우리 서버 죽진 않겠죠. 그런데 온디맨드 이런 서버리스가 아닌 환경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EC2나 EC2나 컴퓨터 엔진 가지고 배포를 했을 때는 피크 사용량보다 더 높게 프로비저닝을 사용량을 가정을 하고 잡아놨는데 정작 사람들이 새벽 2시에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크게 서버를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만큼 우리 컴퓨터가 놀겠죠. 그게 잉여 자원이라는 저는 용어로 설명하겠는데 이 잉여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EC2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이제 그 업스케일링을 서버를 크고 작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진 그것도 어느 정도 잉여 자원을 좀 남겨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버리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좌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잉여 자원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그래도 서버리스도 어쨌든 스케일링하는 시간이 필요는 할 테니까 거의 잉여 자원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배포를 하면 보다 돈이 아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EC2나 컴퓨터 엔진 가지고 배포를 했을 때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자, 서버리스와 모노리틱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서버 인프라를 개발자들이 할 필요 없게 됩니다. 즉 EC2에 우리가 기존 T2 마이크론이 하면서 용량을 어쩌니 이렇게 설정을 했던 모노리틱한 구조 말고 서버리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세팅에 개발자들이 관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함수와 서비스 단위로 배포를 한다 했어요. 우리는 단지 add라는 저 함수만 실행을 시키고 싶은 거니까 add만 배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사용한 만큼만 비용 지불한다. 아까 제가 잉여자원 거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함수랑 서비스 단위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함수랑 서비스 간의 이런 디커플링이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갑니다. 커플링이 강하게 된다, 저 로직과 강력하게 연결이 된다 하면은 나중에 테스트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디벨롭 할 때 조금 더 구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브리스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옆에 제가 이벤트 기반이라 적어놨어요. 이벤트 기반이라는 것은 이 PPT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도 용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복잡하게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된다. 이것도 어쨌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구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모노리틱에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구조로 배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서버리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이죠. 람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람다 같은 경우는 제가 람다 공식 문서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서버를 개발자가 프로비저닝, 즉 EC2에 배포나 GCP에 배포를 하지 않고 직접 거들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도 실제로 모든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벤트 중심의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실제로 모든 유형인지까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진짜 AWS 서버리스 하시는 분들은 AWS 람다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노드 가지고 서버리스 실제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회사에서 서버리스로 회사에서 배포를 한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도 람다 가지고 지금 배포를 하고 계세요. 현업에서도 많이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람다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는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함수 실행될 이 비용 측정할 때 단위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몇 초간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측정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AWS 회사의 메모리를 사용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요청횟수가 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측정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비동기나 동기 둘 다 지원되고요. 우리가 메이저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도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인데요. 비용 보시면은 굉장히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겠지만 우측에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시면은 100만 건당 0.2달러가 적혀 있어요. 네, 함수가 100만 건 요청돼도 0.2달러면은 이거는 엄청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요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벤트라는 단어가 아까부터 몇 번 등장을 했어요. 람다는 이벤트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벤트랑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명령이랑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와 명령에서는 생성 주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제가 뒤에 이 페이지 다음에 예시를 적어놨었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생성한 주체는 이벤트에서 대상의 행동에 관심이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반면 명령은 생성한 주체가 대상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적어놨어요. 높은 확장성 그리고 비동기 기반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 명령형에서는 이 페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가 페페가 오늘 1일 교통 경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가 지나갈 때 페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나가도 되나요?
페페가 나봉 지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을 생각하시면 이런 형식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했죠. 차가 하나 들어왔을 때 가도 되나요? 네,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차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 모든 차가 페페한테 가도 되나요? 가도 되나요? 가도 되나요? 다 물어보겠죠? 그러면 페페는 이 교통경찰 때려치고 집 가고 싶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의 행동을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다린다 적혀있죠. 페페는 자동차가 물어보고 가는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가 왔을 때, 많은 인풋이 왔을 때 굉장히 큰 트러블이 생긴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벤트는 여기서 살짝 달라져요. 자, 이벤트는 페페 교통경찰이 아니라 신호등이 생깁니다. 자, 신호등 같은 경우는 하나 잘렸네요. 다시 오케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차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해도 신호등은 차를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때 되면은 파란불 냈다가 빨간불 냈다가 그것만 반복을 할 뿐이고 자동차는 그냥 신호등 보면서 빨간불일 때 멈췄다가 파란불일 때 간다.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한 대든 10대든 10만 대든 그냥 자기 규칙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호등이 자동차가 가고 말고를 관찰하진 않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벤트를 왜 얘기했냐? AWS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벤트 객체를 살펴보면은 위쪽부터 아이디가 어떻게 되니, 언제 일어났니, 어떤 리전에서 일어났니, 또 이 이벤트는 무엇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밑에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 트랜지션에 오토스케일링이라고 적혀져 있죠. EC2 인스턴스가 런칭됐을 때 이 이벤트가 생성됐음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EC2에서 AWS에서 EC2 인스턴스가 재부팅 될 때도 사용이 되고, 태그가 바뀌었니, 누가 콘솔에 로그인을 했니, EC2가 종료되고 중지되고, 누가 코드를 푸시를 하니, 이런 모든 것들이 EC2에서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개발자들은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이 이벤트 버스를 돌아다니는 이벤트를 낚아가지고 우리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서버리스로 배포를 하면 됩니다. 자, 빼놨구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 로그인을 했을 때 슬랙으로 로그를 보내는 로직을 구현을 한다 했을 때 잠깐만, 그냥 푸시를 했다 생각해요. 누가 푸시를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슬랙 API 쪽으로 넘겨주면 슬랙에서 알림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실습이라 적어놨는데 이 로직도 굉장히 간단해요. 누군가 유저가 S3에 이미지를 업로드 했으면은 그 업로드했을 때 AWS 람다가 그 업로드한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람다에 있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그대로 S3한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제가 이걸 실습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습을 바로 진행은 못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그 로그 찍힌 것들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정현이가 보여줬던 AWS인데 제 람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주 전에 만들어놨던 이 데모 이미지 리사이즈라는 람다 함수인데요. 이 람다 함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index.js에다가 AWS S3에서 주석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S3에서 이벤트를 가져와서 그 사진을 받아서 그 사진에 살짝 조그맣게 해서 다시 리사이즈된 그 사진을 S3로 올리는 로직을 구현해놨어요. 이 보시면은 데모 이미지 리사이즈에 S3가 하나 지금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3에서 이걸 보면은 자, S3에서 속성을 보시면은 이벤트 알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벤트 알림으로 이미지스라는 곳에 S3 쪽으로 버켓에 이미지가 올라오면은 데모 이미지 리사이즈 아까 봤죠? 람다 함수 쪽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라는 그런 이벤트 알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미지스에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페이지 파일을 하나 올려놨을 때 그거를 아까 람다 함수에서 조그맣게 다시 올려놓으라고 구현해놨죠. 리사이즈 때 다시 하나가 올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로그로도 다 찍혀 나와요. 그렇죠. 로그 그룹에 지금 하나 찍혀 있죠. 자, 보시면은 뭐가 굉장히 많은데 자, 가장 최근의 걸 보면은 좀 키워볼게요. 자, 스타트 리퀘스트 아이디 언제 요청이 들어왔는지도 다 적혀져 있고 여기 듀레이션 보이죠? 35.83ms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우측에 청구된 기간 아까 제가 그 람다는 밀리세컨드 단위로 비용을 청구했죠. 36ms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 그 index.js에다가 콘솔 로그도 적어놨었는데 무사히 리사이즈된 이미지가 업로드 됐다까지도 다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3주간 아까 람다 함수를 만들어놓고 까먹고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이걸 할 줄 모르고. 근데 비용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그 제가 도메인 사놓은 것 때문에 0.5가 있는 거고 원래 보통 EC2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요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람다 함수 만들어놓고 까먹고 있었는데도 비용이 빵 나왔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고요. 다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한번 사이트 죄송해요.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네. 람다 사용하실 때 고려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은근 제가 계속 장점만 얘기를 했었는데 돈이 안 나오니 뭐 듣고는 어떻게 하니 계속 했었는데 일단은 최대 실행 시간이 함수가 15분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들어왔을 때 그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 머신러닝 로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현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15분 내에 머신러닝까지 구현이 될지 말지 혹은 그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다른 방법도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 람다 저도 아까 그 람다 함수 보여줬을 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용량 최대 람다 함수에 올릴 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듈 같은 경우는 람다 레이어를 활용해가지고 따로 빼놔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콜드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그 처음 서버리스 람다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람다가 요청이 들어왔음을 인지를 하고 EC2를 켜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살짝 처음 켜졌을 때는 그 서버 켜지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든 빠른 반응을 얻어내야 되는 서비스일 경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런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람다 사용 시 좀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던 원래 EC2 방식, F4 방식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점만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발표 진짜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